안녕하세요. 저는 뚝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영상 편집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셀프 영상을 찍어서 직접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면 이 스킬이 조금 더 빨리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저는 제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 독서, 술, 마케팅, 일상 등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뚜기는 친구들이 오래전부터 저를 불러주던 제 별명이고, 저는 한 49개 국가를 여행한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애하는 취미인 여행과 뚜기 그리고 행운이라는 말을 합쳐서 럭키 뚜기 트래블, 즉 럭키 뚜래블로 제 유튜브의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야기할 가장 최근에 했던 여행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파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파키스탄은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중간에,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남아시아의 한 나라예요. 인구는 한 2억 명 조금 넘게 있고 우르드어를 쓰고 이슬람 국가고, 그리고 수도는 이슬라마바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파키스탄이 위험한 지역으로 많이 분쟁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슈가 좀 있는 편이고, 파키스탄 가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게 필요한데, 이 비자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허가증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여권은 무비자인 나라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그냥 갈 수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파키스탄 비자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비 그리고 비자 신청서, 여행 계획서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은 여행 일정표가 필요하고요. 왕복 항공권 그리고 숙박 그 예약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제출을 하면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자를 발급을 비자가 꼭 있어야 되고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그 비자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항공권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가격은 보통 40만 원, 편도 40에서 45만 원 정도 하고요. 왕복은 70에서 80 정도 사이로 되고, 여기는 저가 항공이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노선이라 그런지 항공권이 잘 가격 안 바뀌어요. 그냥 한 보통 40에서 45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싸면 한 30대 정도 나오고, 저는 경유를 3번 해서 36만 원 정도에 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편도로 끊은 이유는, 저는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육로로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렇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파키스탄 가시는 분들은 인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육로로 또 파키스탄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파키스탄이 비행기가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은 인도 쪽으로 약간 돌아서 들어가시는 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위험하진 않은지, 그리고 여자 혼자 가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위험해요. 이게 워낙 많은 나라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는 거의 우리와 북한의 관계와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지역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 파키스탄의 서쪽이 이란이랑 맞대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탈레반의 근거지가 있고, 그리고 완전 북쪽까지는 아닌데 살짝 옆쪽에 이제 인도랑 맞대고 있는 지역은 주기적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외국인들은 거의 출입 금지고, 가려면 이제 퍼밋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제가 이번에 가게 된
파키스탄의 북쪽에는 혼자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배낭여행자들의 3대 블랙홀 중에 하나, 다합 포카라 혼자 마을이라고 불리는 그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길이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서 중국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예전에 이제 실크로드 상인들이 지나갔던 길이기도 하고, 이쪽은 되게 평화롭고 그런 분쟁이나 이런 그 위험성들은 제가 거의 느끼지를 못했었던 곳이어서 이쪽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험한 분쟁 지역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되게 아름답고 평화 가득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총 3주 정도 파키스탄 여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는 시즌에 인도와 무력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하늘이 다 막혔어요.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 하늘을 지나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원래 방콕과 스리랑카를 경유해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서 방콕에서 스리랑카에서 카타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파키스탄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한 이틀 정도 걸렸고 3번 경유를 했기 때문에 거의 남미 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 무사히 파키스탄 라오르라는 곳으로 들어갔고요. 라오르는 우리나라 부산처럼 파키스탄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첫인상은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인도를 한 3번 갔다 왔었는데 인도는 딱 가자마자 정말 인크레더블? 약간 진짜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나라인데 파키스탄은 정말 깨끗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좀 큰 도시를 가긴 했었고 뭐 그 다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말을 확실하게 100%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깨끗했어요. 제가 뭐 많이 인도를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도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깨끗했고 되게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고속도로도 되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 버스 그 대우버스도 있고 그리고 뭐 피자헛, KFC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 휴게소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에요.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하기도 어렵고 일단은 가서 좀 발품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숙박을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카우치서핑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카우치서핑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집에 있는 소파를 내어준다는 뜻의 일종의 그 숙박 문화체험 프로그램인데 이제 현지인의 집에 가서 무료로 자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카우치서핑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퍼블릭 트립이라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놔요. 이날 갈 건데 혹시 나 재워줄 수 있는 사람 있어? 라고 올리면 이제 해당 날짜를 보고 제 리뷰를 보고 호스트들이 이제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도 라오르에서는 카우치서핑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비행기 일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 친구가 픽업을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되게 고맙게도 또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에 저를 공항으로 픽업을 하러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픽업을 받고 가는데 이 친구가 지금 자기가 출근을 해야 돼서 저를 케어해 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좀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갑자기 또 친구 집에 가라니? 라고 해서 알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영국인 유튜버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저 말고도
서양 애들 3명이 더 있는데 걔네도 10시에 아침 먹으러 갈 거니까 밥 먹고 걔네랑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이러고 갔는데 집이 대박이었어요. 진짜 카우치서핑 하면서 제일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평창동 같은 엄청 고급 주택가에 모던한 하우스였는데 그 친구분도 카우치서핑을 하시는 호스트신데 진짜 젠틀맨. 너무 그 닉네임이 젠틀맨이시라고 하시던데 진짜 젠틀맨. 변호사실에요. 그게 막 집무실에 상장이나 뭐 이런 훈장 같은 것들도 막 걸려 있고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영국인 유튜버도 있고 이제 그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와서 같이 밥 먹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영국인 친구가 와가보더에 국기 하강식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 3번 갔지만 국기 하강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그 암리차를 갔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인 유튜버한테 알겠어 같이 가자 하고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기사 딸린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이랬는데 그 다른 불가리아인 한 명이랑 그리고 파키스탄 여자분 한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이 친구가 아니라 새언니와 아가씨의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리아 분이 파키스탄 남자분이랑 결혼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그 영국인 친구랑 가기로 했었는데 저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4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보더 국기 하강식을 보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첫날인데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집이 일단 너무 또 좋고 그리고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파키스탄에서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국기하강식도 보러 가고 엄청 첫날이 되게 첫인상이 되게 좋게 끝냈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라오르에서 혼자까지는 한 2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라오르, 이슬람아바드 그리고 혼자 이렇게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갔었는데 라오르에서 이슬람아바드까지는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길도 너무 좋고 버스도 너무 좋고 뭐 휴게소도 진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좋은 길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슬람아바드에서 혼자까지 가는 길인데 굉장히 험해요. 이게 산을 계속 올라가요. 혼자 마을이 한 2,500m 정도에 있는 고산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옆이 다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 아마 인도에 레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근데 그 버스도 되게 시설이 안 좋아져요. 그 수도나 이제 대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은 우리나라 버스, 대우버스여서 되게 좋은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버스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낙후가 된 편이고요. 저도 그냥 일반 로컬 버스를 탔기 때문에 되게 뭐 좀 먼지 많고 그런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버스에서 되게 잘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펑크가 2번 났었는데 한 번은 그냥 평지에서 난 거라서 이렇게 바로 때우고 출발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자다가 갑자기 팡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떴더니 바퀴에 펑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버스가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옆이 이제 왼쪽은 낭떠러지고 길은 내리막길인데 버스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진짜 털털털털털털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차가 안 서니까 옆에 지금 빙하수가 흐르는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진짜 긴장이란 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그 한국인 동행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돌돌돌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저거 막 너무 멘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제 이렇게 내가 가나 보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파키스탄 첫인상 되게 좋았었는데 나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나 걱정하지 마라. 이거 지금 바퀴가
이렇게 큰 버스는 바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터져도 괜찮다. 그렇게 막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레 갔을 때 낭떠러지 떨어진 차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오버랩이 돼가지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거기 타있던 현지인들도 다 공포심을 느꼈는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세우라고 차를. 그래가지고 그 운전기사도 그제서야 이제 차를 세우고 펑크를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수리하고 이제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잠이 이제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신경을 바짝 세우고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더 펑크 때문에 늦게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마을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혼자 마을은 되게 조용하고 노인과 아이들이 되게 많고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의 배경이 된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예쁘고 그 주변이 설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K2 많이 말하잖아요. 저희 아웃도어 브랜드도 있고 그 K2가 이 근처에 있고 그 외에도 되게 유명한 트레킹으로 유명한 산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제 그 히말라야의 한 자락이기도 합니다. 제가 갔을 시기는 3월이었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숙소도 좀 팔아서 구했었고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흙이 섞여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좋은 호텔 가면은 다 정수 처리 해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풍경이 너무 예뻐서 아침마다 되게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월은 아무래도 한 영하 10도까지도 가는 추운 날씨에다 비수기여서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고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보통 살구꽃은 4월에 핍니다. 원래는 3월 말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기온이 바뀌어가지고 4월 초? 4월 1, 2주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너무 착해요. 이게 좀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에 대해서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불교나 크리스천보다 이슬람교를 더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또 되게 많고 생각보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것도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이고 나라 바이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란이 너무 싫었거든요. 거기도 이슬람이긴 한데 좀 안 좋은 이슬람인 것 같아요. 그쪽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비춰봤을 때는 저는 이건 남자에 한해서예요. 이란 여자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이란 남자들은 좀 별로였고 근데 파키스탄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하고 제가 운이 좋아 그런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거의 버스도 타긴 했는데 히치하이킹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냥 지나만 가도 이렇게 태워줄 수 있어 하면 다 웬만하면 다 태워주시고 그래서 뭐 저 혼자 히치하이킹 할 때도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었고 뭐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은 뒤에 잘 태워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그렇게 이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나 이란이나 이런 데는 혼자 가면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해지거든요. 많이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주의를 하는 편인데, 물론 파키스탄도 똑같이 주의를 하죠. 똑같이 했는데 그런 약간 이게 미안해질 정도로 좀 친절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좀 오래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좀 그게 약간 무뎌질 때가 있어요. 무감각해진다 해야 되나? 그냥 여행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좀 알 수 없는 그 매너리즘? 지겨움? 이런 게 조금 있었었는데, 파키스탄 일단 뷰가 자연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가 좀 많이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또 오랜만에 다시 오고 싶은 나라?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뭐 다음 편에는 파키스탄에서 중국 육로로 이동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 길은 이제 옛날 실크로드 길이에요.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